사람들은 나를 정성식품의 사장, 시장의 여왕이라 부르지.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20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 캄캄한 강둑과는 완전히 달라. 나는 성공했고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았어. 하지만 이 화려한 방 안에는 매일 밤 울부짖는 외톨이 엄마 한 명만 남아있을 뿐이야. 새벽 4시, 굳은 살 박힌 이 손으로 장아찌를 담그고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데, 아들아, 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있어. 이 성공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다시 너에게로 가. 진실을 말하고 너를 꼭 안아줄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왕좌에서 내려오겠다. 내 아들아, 나를 용서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미순의 눈은 떠졌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숨을 죽였다. 옆방 시어머니가 깰까봐, 아침잠이 많은 남편이 깰까봐. 15년을 이렇게 살았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양말을 신고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올라왔다. 겨울 새벽의 부엌은 냉동고보다 차갑다. 하지만 미수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쌀을 씻고 물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녀는 오늘도 생각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시어머니는 까다로웠다. 밥이 조금만 질어도 눈살을 찌푸렸고 국이 짜면 숟가락을 내던졌다. 이게 밥이야, 죽이야? 쌀값이 아깝네. 국이 왜 이렇게 짜? 나 혈압 있는 거 모르냐? 새로 끓여. 아침 식사 한 번 차리는데도 3번, 4번 다시 해야 했다. 그것도 새벽부터. 미순의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대어 화상 자국투성이었다. 서두르다 보면 늘 그랬다. 남편은 더 무서웠다. 말없이 밥상을 밀어내는 그 침묵이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여보, 밥이 입맛에 안 맞아요?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남편. 미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자책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가 모자란 거지? 하지만 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진 건 없어도 정성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건 낡은 이불 한 채와 빈 손뿐이었지만 그녀는 이 집을 일으켜 세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남편의 작은 가게를 키우기 위해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땐 밤새 간호했다. 병원비를 아끼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등을 쓸어들였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새벽 3시에 깨워 물을 달라 했다. 미순이 물을 가져다 드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졌다. 미지근해. 찬물 가져와. 다시 가져다 드렸다. 이번엔 너무 차가워. 따뜻한 물. 3번째 가져다 드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에휴, 그냥 됐어. 자라. 쓸모없는 것. 미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났지만 삼켰다. 울 시간도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자 가게는 제법 커졌고 이 집은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공로는 모두 남편의 것이 됐다.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장사를 이렇게 잘해.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미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미순이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다. 그래도 밥은 차려야 했다. 비틀거리며 부엌에 섰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소리쳤다. 미순아, 국이 왜 안 나와? 밥 다 식겠네. 어머니, 제가 오늘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밥은 누가 차려? 밥상은 누가 차리냐고.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신문을 보며 한마디 했다. 엄마 밥상이나 빨리 갖다 드려. 그날 미수는 열이 40도까지 올랐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 저녁 식사 시중을 들어야 했으니까. 미수는 그걸로 만족했다. 아니, 만족하려 애썼다.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왔다. 미수는 알았다. 여자 냄새였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물어볼 용기도 따질 자격도 없다고 느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뭘 가져온 게 있다고.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상냥하게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어느 날 밤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남편은 TV를 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가 늦게 들어오든 말든 당신이 왜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미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남편의 옷에서 긴 생머리카락이 나왔다. 미수는 짧은 단발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미순을 압박했다. 미순아, 내가 남자 붙잡아둘 줄을 알아야지. 여자가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요즘 넌 살도 찌고 꾸미지도 않고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미수는 거울을 봤다. 15년 동안 일만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생겼다. 머리 염색할 돈도 시간도 없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수는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려 애썼다. 유일한 외출복을 꺼내 입고 남은 립스틱을 발랐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남편은 그녀를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지금 그게 뭐 하는 거야? 우습게. 나 나간다.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그리고 다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미수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닦았다. 눈물과 함께. 그리고 한 달 전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는 화려했다. 빨간 립스틱, 하이힐, 명품 가방. 미순이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것들을 온몸에 걸친 여자였다. 그녀는 태연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다. 이건 건강식품이고요. 이건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예요. 어머님 얼굴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어머, 이쁜 것. 우리 며느리는 이런 센스가 없는데. 고마워, 고마워. 미수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손이 떨렸다. 칼을 잡은 손에서 피가 날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맞이했고 남편은 당당하게 그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수는 투명 인간이 됐다. 어느 날은 그 여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권 3장 끊었어요. 같이 가시죠?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는 이런 센스가 없는데. 미수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그럭거렸다. 미수나, 손이 왜 그렇게 떨려?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의 핀잔에 미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는 동정하는 척하며 웃었다. 언니, 제가 따를게요. 어머니, 제가 좋은 차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 미순이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뭔가 말을 하려나 했는데 그가 내뱉은 말은 칼날이었다. 당신 너무 초라해 보여. 손님 앞에서 좀 나서지 말아줄래? 내가 초라해? 응, 보기 민망해. 미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순아, 내가 밥은 잘하는데 사람이 좀 따뜻하지가 못해.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봐봐, 저 친구는 얼마나 밝고 상냥한데. 미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밤마다 미수는 홀로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안방에서 잤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미순과 방을 따로 썼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미수는 새벽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했다. 9살 아들은 엄마의 정성을 알았는지 환하게 웃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웃음이 세상 전부였다. 미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외제 케이크를 들고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이모가 케이크 사왔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어머, 이모가 센스 있네. 미순이 케이크는 치우고 이거 상 차려. 미순의 손이 멈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준비한 케이크를 치웠다. 아들은 엄마를 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미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미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틈도 없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죠. 저 정식으로 영훈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어머니도 잘 모시고 싶고 아들 민우도 잘 키우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칼처럼 날아왔다. 그래야지. 어차피 미순이는 가진 것도 없고 아들만 두고 나가면 되지 뭐.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뭔가 무거운 것이 머리를 내려치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미순아, 나가줘. 뭐라고요? 이혼하자. 나가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민우는 우리가 잘 키울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소리 지르지 마. 민우 놀란다. 조용히 나가. 당장. 미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사람.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련도 미안함도 사랑도.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필요 없어. 그 한마디에 미순의 세계가 무너졌다. 가방 하나 챙길 시간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나와서 소리쳤다. 빨리 나가. 아들 정서에 안 좋아. 조용히 나가란 말이야. 미수는 아들의 방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아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싶었다. 안고 싶었다. 데리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금방 올게. 금방. 작게 속삭이고 미수는 돌아섰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빗줄기가 쏟아졌다. 차가운 비가 온몸을 적셨다. 미수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 오래전에 정리했고 친구라고 할 사람도 없었다. 15년 동안 오직 이 집만 보고 살았기에 그녀는 걸었다. 그냥 걸었다. 발이 아파도 온몸이 젖어도 그냥 걸었다. 어느새 강둑에 도착했다. 검은 강물이 콸콸 흘렀다. 빗소리와 강물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미수는 생각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할까? 비는 계속 내렸다. 미수는 강둑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발밑에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픈지도 몰랐다. 온몸이 젖어 무거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15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모습,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던 순간들, 남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아들 민우. 아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 아침 케이크를 받고 환하게 웃던 아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미순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느새 강둑 끝에 도착해 있었다. 검은 강물이 콸콸 흐르며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비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물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강둑 아래로 내려갔다. 발이 물에 닿자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이렇게 끝내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여기서 그냥 끝내면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미수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그때였다. 아주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천둥 같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미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이리 와요. 빨리.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미순의 몸이 뒤로 확 끌려왔다.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놓아요. 제발 놓아요. 정신 차려요. 죽을 게 아니라 살아야지. 박씨 아저씨였다.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항상 호탕하게 웃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일어나요, 어서. 이러다 얼어 죽어요. 그는 미순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낡은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줬다. 따라와요. 내 작업실이 가까워요. 미수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박씨 아저씨가 팔을 잡아줬다. 비닐하우스의 따뜻함. 박씨 아저씨의 작업실은 시장 뒤편의 허름한 비닐하우스였다. 바람이 불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었다. 하지만 등유 난로 하나가 작은 공간을 데우고 있었다. 여기 앉아요. 옷 좀 말려야죠. 박씨 아저씨는 낡은 타월을 가져다 줬다. 미수는 그것으로 젖은 머리를 닦았다. 손이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였다. 아저씨는 물을 끓여 뜨거운 차를 내밀었다. 마셔요. 몸 좀 녹이고. 미수는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울어요. 실컷 울어요. 박씨 아저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미순의 마음을 열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15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 아들도 남겨두고 나왔어요. 저는 엄마도 아니에요. 미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평생 삼켜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 남편에게 무시당할 때,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올 때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졌다. 박씨 아저씨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박씨 아저씨는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사업 망하고 가족 다 잃고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나를 잡아당겼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죽을 시간에 떡볶이나 먹어. 그러면서 떡볶이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는데 조금 더 살아볼까 하고. 미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주머니도 그래요.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그렇게 살다 보면 살만한 날이 와요. 그날 밤 미수는 박씨 아저씨가 내준 담요를 덮고 비닐하우스 구석에서 잠들었다.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조금만 더 살아보자. 다음 날 새벽 미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뻐근했고 목은 쉬어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벌써 일어나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이거라도 먹어요. 뜨거운 라면을 후루룩 넘기며 미수는 깨달았다. 배가 고프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일해야죠. 사람은 일을 해야 정신을 차려요. 박씨 아저씨는 시장 쪽을 가리켰다. 저기 구석에 빈 좌판 하나 있어요. 임대료는 내가 대신 낼 테니 아주머니는 뭐라도 팔아봐요. 하지만 전 돈도 없고 팔 것도 반찬 만들 줄 알죠? 그거면 돼요. 장아찌, 김치, 나물무침.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서 반찬 잘 팔려요. 미수는 손을 내려다봤다. 15년 동안 밥을 해온 손. 거칠고 상처투성이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돼요. 살려면. 비닐하우스 밖으로 새벽별이 보였다. 아직 어둠은 깊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미순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순은 박씨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시장 구석의 작은 자리에 섰다. 전날 밤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강물에서 벗어났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다시 세상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은 미순을 껍데기만 남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저기 구석자리 반찬 팔아보지 그러오. 박씨 아저씨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순에게 내밀어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미순은 젖은 옷 대신 빌려 입은 낡은 생활 한복을 입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서 그 자리에 섰다. 주변 상인들은 힐끗거리며 그녀를 훑어보았지만 미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치 죄인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듯한 깊은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아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불쌍하고 무능한 여자라는 자기 비하가 미순의 심장 속을 끊임없이 후벼 팠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가 가져다 준 낡은 나무 상자 위에 깨끗한 천을 덮고 전날 밤 아저씨의 집에서 얻은 최소한의 양념으로 담근 배추김치와 콩자반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을 때 미순이 내면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살아야겠다는 어제의 불씨가 오늘 아침 희미한 연기로 피어오른 것이다. 그 연기는 분노와 다짐의 복합체였다. 단 한 푼도 없이 쫓겨났다. 이 사실이 미순의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모든 것, 남편의 사업, 집안의 평안, 시어머니의 체면, 이 전부 부정당하고 무시당했다. 그 배신감과 억울함은 미순의 눈물샘을 마르게 하고 대신 그녀의 손에 굳은 힘을 불어넣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혼자서도 우뚝 설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였다. 더 이상 밟히지 않기 위해 세상에 홀로 선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미수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했다. 시장이 눈을 뜨기 훨씬 전 미수는 이미 연탄불 앞에 앉아 있었다. 김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굽고 멸치를 볶고 장아찌를 담갔다. 반찬을 만드는 행위는 미순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의식이었다. 이 손으로 다시 내 인생을 만들 거야. 아무도 나를 밟지 못하게. 팔이 저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미수는 멈추지 않았다. 고된 노동은 그녀에게 잊고 싶은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순이 만든 반찬에는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전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 정성, 즉 누군가를 먹이는 일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었다. 이제 그 정성은 배신당할 염려 없는 그녀 자신만의 것이 되었다. 미순의 반찬은 맛이 달랐다. 멸치볶음 하나를 해도 미수는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좋은 간장과 고추장만을 고집했다. 젓갈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숙성시켰고 김치는 양념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미순의 반찬을 정성 반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순 아짐의 반찬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 집밥 같아. 여기 콩자반은 단단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서 이가 안 좋은 우리 영감도 잘 드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이 미순에게서 반찬을 샀고 이내 멀리서 온 손님들이 미순의 구석 자리를 찾아왔다. 미순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이나 자기 비하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새벽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의지와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미수는 단돈 10,000원을 벌어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 돈은 그녀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증거였다. 돈이 모일수록 미수는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모멸감을 역전시키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몇 년 후 미수는 시장 한가운데에 번듯한 가게를 얻었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손이 부족하여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했지만
이제는 주방장이 아닌 사장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는 힘이 실렸고 그녀의 행동은 주변 상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미수는 시장에서 미순 사장님이라 불리며 시장의 여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순의 가게는 작은 시장 좌판을 넘어 지역의 유명한 식품 공장으로 성장했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미순의 눈물로 담근 반찬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세상에 증명하는 듯했다. 미수는 더 이상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군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서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는 굳은 다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순에게 이 모든 성공은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때 나는 너를 버린 무능한 엄마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슬픔과 희망,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빚어낸 찬란한 결과물이었다. 미수는 이제 더 이상 시장 구석에서 멸치를 볶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돈과 명예, 그리고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를 선사했다. 그녀가 세운 정성식품은 반찬업계의 신화로 불리며 미수는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이었다. 넓은 사무실, 깔끔한 정장, 그리고 고급 세단의 뒷자리가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날도 미수는 중요 거래처와의 미팅을 위해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늘 그렇듯 무심히 흘러갔다. 미순의 마음은 항상 완벽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사업가의 냉철함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심장 속 가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부드러운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바로 아들이었다. 억지로 외면해야 했던 생살이 뜯겨나간 듯한 아픔. 고속도로를 벗어나 도심의 낡은 공업지역을 지나치던 순간이었다. 미수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대한 철근 더미를 옮기는 공사판 앞이었다. 그곳에서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한 청년의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상했다. 그 뒷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뒷모습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미순의 시선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 고정되었다.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어깨의 곡선, 힘든 노동에 단련되었을 법한 굵은 목덜미. 미수는 본능적으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20년 전 쏟아지던 빗속에서 강둑을 헤매던 미약한 여자의 감정만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잠깐 차 세워요. 지금 당장. 운전기사는 당황했지만 미순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차가 급히 갓길에 멈춰섰다. 미수는 브리핑 파일도 값비싼 핸드백도 내던진 채 차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하이힐 굽이 땅바닥에 박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 청년에게로 향하는 강렬한 끌림뿐이었다. 그때 굵은 땀방울을 닦기 위해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미순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도 소리도 공기의 흐름마저 정지된 듯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미수는 그 얼굴에서 20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9살짜리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정확히는 남편의 강인한 턱선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매 아래 숨겨져 있던 자신을 쏙 빼닮은 다정한 눈빛과 이마의 곡선이었다.
청년은 고된 노동에 지쳐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잃어버린 미순의 삶의 조각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폐가 수축하며 숨이 턱 막혔다.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성애와 회한, 그리고 쓰라린 고통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외침은 우아한 여성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절규와 비명이 뒤섞인 처절한 소리였다. 우리 아들, 내 아가. 청년은 갑작스러운 여인의 출현에 놀라 철근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작업복과 정장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이 미친 듯한 절규는 청년을 혼란스럽게 했다. 미수는 울부짖으며 청년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고급 정장은 흙과 땀으로 더럽혀졌지만 미수는 그런 것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뺨의 거친 촉감을 확인했다. 실제였다. 꿈이 아니었다. 아들아, 내 아가. 내가 내 엄마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왜 여기서? 청년은 당황함과 함께 낯선 분노를 보였다. 그는 미순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차가운 거절에 미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20년간 홀로 감당해온 고통이 무색하게 아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는 그에게 버린 엄마였을 테니. 미수는 청년을 거의 끌어당기다시피 하여 공사판 옆 허름한 식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마주 앉아 미수는 흐느끼는 대신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는 20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처럼 나약했지만 눈빛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청년, 즉 아들의 입을 통해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남편은 미순을 내쫓은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새로 들인 여자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다. 미순이 알뜰살뜰 모았던 돈과 사업 자금은 그 여자에게 대부분 넘어갔고 남편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결국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 역시 그 충격과 병고에 시달리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등졌다. 남은 것은 빚과 고스란히 이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죄 없는 미순의 아들뿐이었다. 미순은 고개를 떨구었다. 억장이 무너졌다.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배신과 억울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자신이 쫓겨남으로 인해 아들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고통,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그때 죽으려 하지 않고 바로 달려와야 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죄책감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 속에서 그녀를 쫓아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믿고 있던 사실. 저는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할머니도 매일 어머니를 욕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20년 동안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나는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라는 자기 최면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에게는 그녀가 가장 파렴치한 배신자이자 이 가난을 초래한 원흉이었던 것이다. 미수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2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눈물은 성공한 CEO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함당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까지 오해받아 버려진 나약한 여자의 피눈물이었다. 그러나 이 극한의 슬픔 속에서 미수는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이 억울함과 아들이 겪은 고통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사명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 눈빛은 분노와 모성애가 합쳐진 뜨겁고 단호한 빛을 냈다. 아니다, 아가.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다. 미수는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 자신이 겪었던 배신, 그리고 그 밤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먼지투성이의 청년이 아닌 지켜주지 못했던 어린 아들만이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로소 20년 만에 아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정성의 시작이었다. 허름한 식당 테이블 앞에서 미수는 20년 동안 봉인했던 과거의 기억을 꺼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엔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들의 차갑고 의문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자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모성애가 떨림을 단호함으로 바꾸었다. 내 엄마는 내 아빠가 새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단 한 푼도 없이 쫓겨났단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고 나는 강둑으로 가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어. 미수는 그날의 굴욕과 절망을 묘사할 때마다 손등을 꽉 쥐었다. 그 감정은 너무 생생해서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원망 대신 오직 억울하게 짓밟혔던 약자의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한 여성 CEO의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생존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미순의 이야기를 듣는 아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처음에는 또 다른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듯 불신이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과 20년 전 그 작은 집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묘사 앞에서 아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를 바람난 여자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신의 기억 속 어렴풋한 불화의 조각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특히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내 심장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미순의 절규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심어 놓았던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는 견고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수는 아들의 침묵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이유가 바로 너를 지키고 너에게 당당한 엄마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음을 고백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미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들이 여전히 그녀를 거부한다면 그녀의 지난 20년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공사판의 흙먼지보다 더 깊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그 단 한마디에 미순의 모든 긴장과 고통, 20년의 세월이 담긴 응어리가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오직 아들의 부름을 받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점철된 엄마였다. 미수는 테이블을 넘어 아들에게 달려가 흙투성이의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것은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내 아들, 드디어 내 아들을 안았다. 미순의 품은
성공의 향수가 아닌 20년 동안 수없이 반찬을 담그고 김치를 버무려 만든 투박하고 거친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어머니의 품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짊어졌던 가난의 서름, 아버지의 거짓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식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로 오해했던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배신의 그림자는 그렇게 무너졌다. 오해와 눈물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자간에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정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수는 아들의 땀과 눈물로 젖은 작업복을 연신 쓰다듬으며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괜찮아만을 반복했다. 이 재회는 단순한 가족의 만남을 넘어 미순에게는 잃어버린 자존감과 정체성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그날 이후 미순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었다. 20년 동안 그녀의 성공을 지탱했던 분노와 증명의 동력이 이제 사랑과 계승으로 대체되었다. 미수는 아들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내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 이 회사는 엄마의 정성과 너를 향한 마음으로 일군 거란다. 이제 내가 이 정성을 이어받아라. 아들은 처음에는 주저했다. 평생 몸을 쓰는 노동을 해왔던 그에게 정장과 사무실은 낯선 세상이었다. 하지만 미수는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에게 매일 정성식품의 공장과 사무실을 안내하며 반찬 하나에 담긴 철학과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아들은 공장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부와 권력 대신, 가난 대신 따뜻함을 배우며 자랐다. 미수는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회사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다. 정성식품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정이 담긴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졌다. 미수는 아들이 흙투성이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공장 직원들에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새벽 4시 굳이 공장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하게 미래를 책임질 아들이 있었고 아들의 눈빛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다. 미순의 성공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을 찾아 아들에게 정의와 사랑이 승리하는 세상을 되돌려주는 가장 위대한 복수이자 진정한 완성의 서사였다. 미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년 전 강둑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한 그날의 선택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비로소 완전한 안정을 찾았다. 인생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